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 미국 증시는 현재 미국 증시의 왕, AI의 왕, 엔비디아의 강한 상승에 힘입어 주요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고르게 나타났지만 특히 반도체 섹터에서 큰 상승이 주도되면서 지수는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탈환했으며 현재 두 기업은 엎치락뒤치락하며 선두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OECD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6%로 하향 조정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적이 좋은 주식들 중 많은 주식들이 AI 친구들이고 2월부터 시작된 하락장으로 인하여 AI 투자에 대한 심리가 리셋되면서 다시 한번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분봉 차트를 보면 장 초반부터 자금이 꾸준히 유입된 뒤 오후에는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58% 상승하며 최근 고점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이제 6,000포인트 돌파가 눈앞에 다가왔고 이를 넘어서면 강한 매물대와 차익 실현 압력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우수한 개별 종목은 이미 고점을 돌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익 실현 압박보다는 시장의 상승을 계속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른 지수들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고점을 돌파했고 2만 포인트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4월 중순에서 5월 초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보유 관점이 유효합니다. 현재 뚜렷한 하락 신호가 없는 만큼 당장 매도보다는 하락 추세 전환이 확인된 후 차익 실현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형성된 대규모 매물대에 진입 중이기 때문에 지수 중심으로 스윙 투자하시는 트레이더들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개별 주식들 중 주도주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아직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자금 로테이션의 흐름 속에서 일부 상승했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주도지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S&P 500이나 나스닥 중심의 대형주에 투자한 투자자라면 굳이 소형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큰 변동 없이 마감했으며 4.6%를 넘기지 않는 이상 특별히 우려할 상황은 아닙니다. 채권은 여전히 현금성 자산의 파킹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금은 오늘 약간 하락했으며 어제 하락 채널의 상단을 맞고 다시 하락 채널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금은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이어간 상승 흐름에서 쉬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월 초 금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장기 보유 전략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트코인은 1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한 뒤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유의 관점이 적절하고 향후 정고점 재돌파 시도가 있을 수 있으며 금에서 빠진 자금이 일부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오랜만에 56까지 하락하며 중립 구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 사실상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실적 호재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번 주 목요일 발표 예정인 브로드컴 실적이 AI 관련 종목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중립 구간에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언제나 공포, 탐욕 심리가 점차 공포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항상 경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준비는 하되 여전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도주들에 있어서는 보유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2025년 6월 3일 기준 시장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 중입니다. 지수는 약간의 횡보를 보이고 있지만 주도주에서는 여전히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쉬어가는 국면은 오히려 정상적인 조정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지수가 횡보하더라도 주식을 모두 매도할 필요는 없으며 상승 흐름이 꺾이는 것이 확인된 이후 매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더라도 주도주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별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식 비중을 80에서 10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며 힘이 약해진 종목이 주요 지지선을 이탈할 때마다 매도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고 주도주가 쉬어갈 때를 기다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이제 빅테크 친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팔란티어는 금요일 돌파 이후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하락 신호는 전혀 보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역대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전략입니다. 넷플릭스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급등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역대 최고가인 464달러에 근접해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고점을 돌파한 후에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됩니다. 테슬라는 2일 연속으로 아쉽게도 10일 이동평균선 안착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330달러 부근의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멘텀 투자자는 보유의 관점이 적절해 보이며 단기 트레이더라면 이미 매도했어야 하며 이후 눌림목이 오면 재진입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드컴은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오늘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 강한 반응이 좋은 신호일지 나쁜 신호일지는 예단할 수 없지만 브로드컴의 실적이 AI 주식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맞춤형 칩을 설계하는 회사일 뿐만 아니라 이더넷 스위치 칩을 통하여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제품 VM웨어도 최근에 인수했습니다. 최근에 인수한 VM웨어 소프트웨어 제품을 구독형으로 바꾼다는 뉴스와 함께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4월 말이나 5월 초에 매수했다면 실적 발표 후에 일시적인 조정이 있더라도 10% 이상 급락하지 않는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이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엔비디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으며 상단 매물대를 돌파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매물대에서 여러 차례 막힌다면 단기적으로는 힘이 빠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타는 어제 커비드 핸들 패턴을 돌파한 뒤 돌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핸들 패턴의 돌파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유효하며 소프트웨어 섹터 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은 ETF 내 구성 종목들을 분석해 개별 종목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약 3주간 횡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뚜렷한 매도 타이밍은 아니며 브로드컴 등의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전반에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조정을 받았던 만큼 다시 한번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에너지 리더 GE Vernova는 오늘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보유 전략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자력 테마주인 오클론은 메타와 원자력 관련 소식으로 장 초반 급등했지만 이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있어 아직 매도할 시점은 아닙니다. 다만 오클론은 변동성이 극심한 종목이므로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이오 리더인 햄젠 헐스는 호재로 상승했지만 장중 급락하며 투자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다만 형성된 지지 저항 구간 내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전일 종가 대비 큰 변화가 없으므로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리더 로빈후드는 호재와 함께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세 지속 여부가 관건이며 10일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는 흐름이 유지되는 한 보유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로빈후드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지금은 초기 매수하기에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며 이번 사이클이 끝나고 쉬어갈 때 매수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크리도 테크놀로지는 어제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급등했고 오늘 장 초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차익 실현 매물로 상승폭은 줄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4% 이상 상승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무려 전년 대비 400% 상승했기 때문에 여전히 주목해야 할 종목이며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종목 전반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리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실적 발표 이후 매출 미스로 약간 하락했지만 컵 위드 핸들 패턴상 고점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당장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므로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를 이어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025년 6월 3일 화요일 오늘의 결론은 일부 힘이 약해진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종목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이클의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GE Vernova와 팔란티어 그리고 로빈후드, 브로드컴이 버티는 한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종목에서 주요 지지선을 붕괴할 경우에는 일부 비중을 축소해 현금을 확보하고 주도주가 눌릴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초기 매수나 추가 매수 모두 타이밍이 애매한 상황이므로 일정 비율의 현금을 유지하면서 시장이 횡보하기를 기다리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고민할 수 있지만 30에서 40% 수익 구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유 중인 주식이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 흐름이 꺾일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